아주 간명합니다. 음. 이재명 재판은 유죄난다. 그러니까 이런 추잡한 짓이라도 해서 막겠다. 이겁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게 재판이 무죄 날 걸 알면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뭐 이화영 재판 같은 거 대법원까지 다 유죄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대법원까지 간 판사들을 다 감옥에 쳐놓지 않는 한 그럼 이 재판은 이재명 재판은 대북 송금 재판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죽어도 깨나도 유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잡한 짓이라도 해서 막겠다. 이런 건데요. 이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사람 말대로라면 제가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사안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직접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상당수를 설득해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었죠. 네. 그런 법무부 장관이 전데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이게 조작이면은 제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죄가 맞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수면으로 끌어올렸고, 네.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저를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괜히 할 일 한 검사들 불러다가 괴롭히고 모욕 주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처음부터 저를 부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채널A 무슨 검언 유착인 이런 사건 가지고 제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공격받을 때 그때도 추미애 이런 분들이 별 공격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여러 이 위원회들이 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위원회 어떤 형식이라도 좋으니까 1시간 전에만 알려주면 다 내가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검사 네. 때. 근데 진짜 도시락싸 들고 말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자신 있으면 저 부르고요. 부를 자신 없으면 그냥 조용히 접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지나가지 않겠어요? 네. 본회의가 통과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던데요. 보통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때로 덤비잖아요. 한마디 하거나 그럼 다들 어떻게든 한마디 하면서 모욕해보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제가 이거 증인으로 불러라 하면 모든 민주당 쪽 인사들이 아주 과묵해지십니다. 조용해져요. 제가 이거 보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묵해지는 게. 민주당은 제가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하면 아주 과묵해집니다. 그리고 조국 씨는 당신 진짜 군산 안산 보내줄 거 아니야. 부산 나오라 이러면 과묵해집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군요. 좀 정치를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건 나오다가 조용해집니다. 끝을 봐야죠. 정치라는 거는 숫자가 적어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전부터 주장했던 항소 네. 포기 이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반드시 했었어야 돼요.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지금 공소 취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정조사 공소 취소 이거는 공소 취소라는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국정조사는 하나의 빌드업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은 원하는 게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이재명은 유죄다. 그러니까 이런 짓이라도 해서 막겠다. 이게 똑같이 두 가지 질문에 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막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공소 취소죠. 정상적인 재판으로서는 유죄 날 테니까. 그러니까 역시 지금 이거는 사실 하나의 협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전 이렇게 공취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모임. 저 이거 범죄단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범죄를 직권을 남용해서 누르자라고 하는 것을 모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범죄단체 아닙니까? 저는 자신 있게 할 말 있으면 저 고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이거 범죄단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모양 빠지게 이러지 말고 내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해 라고 하면 돼요. 이런 말 죽어도 안 하잖아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유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런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왜 하죠 그러면? 심심해서 하나요? 조작 기소 국정조사, 네. 조작 기소가 됐으면 공소 취소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럼 거기 나와서? 자기들은 조작 기소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조작 기소로 결론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조작 기소가 드러나도 공소 취소 안 할 거예요?
당연히 그거 목표 아닌가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전 앵커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조작이 뭐예요? 뭘 조작했다는 거죠? 이제 각종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걸 아니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앵커님이나 저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조작이 뭔지가 딱 한 줄로 떠올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바꿔치겠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녹음을 갖다가 뭐 조작 이런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 사람 연어 먹었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럼 광어 먹으면 조작이고 뭐 연어 먹으면 조작 아니에요?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자, 김성태 그 깡패 출신 쌍방울 김성태의 돈이 북한으로 안 갔다는 네. 겁니까? 아니면 그게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대법원까지 다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부분이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 한마디로 한 석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네. 되잖아요. 민주당이 말하는 조작이 뭡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그걸 국정조사에서 해보겠다라고 이제 아니 문제는 민주당, 네. 뭘 밝히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앵커님도 한마디로 생각 안 나시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당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네. 민주당도 그냥 어버버버 거리고 그냥 웅얼웅얼 거리다가 아이 그래도 뭐 검찰이 뭐 조작했고 뭐 김성태가 연어 먹었고 연어도 안 먹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네. 연어 먹은 거하고 어쩌란 얘기가 돈을 북한에다 뒷돈 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비슷한 게 예전에 한명숙 총리 사건 그거 이렇게 뒤집으려고 별거 다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론만 나빠지고 실제로 뭐 무슨 뭐 거기 감옥에 간 누구를 가지고 구슬렸니 어쩌니 막 그랬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명숙 무죄였습니까? 재심이라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화영이 재심 신청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재심하면 바로 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악다군이 쓰고 네. 힘써가지고 눌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좀 부르세요. 꼭 제가 불러달라, 물어봅시다, 좀. 국정조사에. 그리고 국민의회도 제가 부탁드렸어요. 아니 민주당이 정 안 부를 것 같으면 우리라도 저를 불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공소취소 거래설 그리고 뭐 각종 국정조사 공치 뭐 이런 모임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또 민주당 내 권력 다툼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실제로 유시민 작가의 ABC론으로 최근에 이제 유이재명 뭐 ABC론 이런 것들로 시끄러운데요. 이 민주당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예전에 저한테 했던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분이 제가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 계좌 추적했다 이렇게 허위사실 말했다가 네. 재판에서도 이제 다 거짓임이 드러났죠. 근데 거짓임이 드러났을 때 처음에 사과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 앞으로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그게 2021년 1월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조금 지난 다음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말들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좀 지키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여야 불문하고 네. 시민들을 갈라치고 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별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 지지자들,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거는 해로운 정치입니다. 그러면서 여권 지지층을 유시민 씨는 무슨 등급 나누고 계급화하듯이 A네, B네, C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국민을 A, B, C 나눌 게 아니라 지금은 물가, 환율, 청년, 실업률 이게 여권, 집권 세력이 생각하는 국정의 ABC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백의종군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제가 백의종군 한 지 오래됐잖아요. 계엄 저지 이후에 제가 당대표에서 축출된 이후에 계속 뭐 백의종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명함판 건 다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제명당한 다음에는 국민의 명함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만나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 명함을 받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 끝에 하나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면서 이거는 정말 바닥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실감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의 문제에 앞서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수 재건이 정말 절실하다는 호소를 드리면서 네. 많은 시민들을 모아서 만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보수 재건의 필요성과 방식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그건 반갑게 생각해요. 조영 부의장께서 어디 방송 같은 데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런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건 당사자가 결정하실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당권파가 하고 있는 공천은 네.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요. 일관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수가 인정하고 따를 만한 권위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바꾸고 뭐라고 하면 바꾸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당이 잘 되고 국가를 위한 좋은 공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심이 들어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식의 공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그러면 주 부의장은 안 되는데 나머지 있는 다섯 의원들은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죠? 그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면서 어제도 보면은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과거에 볼 수 없는 참담한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큰 보수 재건이 필요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어제 제가 지금 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장동혁 당대표가 어디서 한 말을 잠깐 보고 크게 놀란 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하고 부산 정도를 이기면은 지선 승리 여부, 아니 그거는 6.25 전쟁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그건 승리한 걸로 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선거를 아직 하지도 않고 공천도 안 된 상황에서 다 뺏기고 두 개만 지키면 나는 이긴 걸로 치겠어라는 말이 나오나요? 그러면 다른 곳에 뛰는 사람들은 그냥 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정말로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 당권파란 사람들은 나라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럼 보수를 생각하는 건지, 당을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건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놀랍고 이건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구를 제일 먼저 내려간 건 사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도 많은 소위 말하는 폄훼하듯이 말해서 짠물 이런 쪽이 많다. 대구 경북 지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극복해야 될 단계라고 봤어요. 좋은 게 좋은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계엄은 막았어야 했고 탄핵은 불가피했고 지금 이 강을 건넙시다. 제 말을 좀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돌도 맞고 욕도 들으면서 그걸 좀 이제 설득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대구를 갔던 거예요. 가서 한 3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느낀 것은 대구 경북은 역시 보수의 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전 대구 경북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미 그 강을 건너신 것 같아요. 이미 그 단계를 건너고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는 게 강하게 아주 격하게 공감해 주셨고 지금 이 당권파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영남 지역, 저희 그 국민의힘을 전통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영남 지역의 대다수 시민들은 이미 역사에 있어서 흐름을 충분히 알고 그 역사의 흐름으로 가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당권파는 사람들만 저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가 위기다, 보수가 잘못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당이 잘못했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당권파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사과를 하던데 아닙니다. 보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고 보수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금 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보수 재건을 바라는 상식적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것이라는 것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보수 재건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제 진심입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곳에 어디에 재보궐선거가 나오는지도 결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단계에서 제가 정치공학과 제 개인의 어떤 이 행보를 앞세워서 여기가 어떻고 뭐 만약에 이러면 어떻고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 재건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보수 정치가 정말 잘 될 때는 보수란 말을 덜 쓸 때였어요. 옛날에 항상 그래왔죠. 그만큼 이 많은 국민을 이 사랑을 받을 때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보수 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너무 망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하고, 그리고 보수가 재건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재건돼 있고 보수가 정말로 소수라도 스피커로서 파워를 갖고 있고 그러면 저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저런 국조 하겠어요? 이거는 보수 제1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기가 저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면 저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그런 거 쭈뼛쭈뼛 도망다니지 않잖아요. 저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길이 어렵고 어두워 보일 때 아니 제가 한번 깃발 들어볼 테니까 한번 막 믿고 따라와 봐주시면 어떠냐. 지금 저처럼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뒤에 숨지 않냐 여러분께. 한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상태이니까 그 나머지 문제는 차차 보시면 될 문제 같아요. 연대라는 것이 모여서 사진 찍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연대라는 것이 각자 보수 재건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이 각자에서 할 일을 하면 연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는 주호영 부의장 같은 분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분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공감을 해주셨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 사진 찍고 악수하는 모습 보이자 이게 연대가 아니고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로 가는 게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주 부의장이라든가 다른 분 누구라도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식적인 다수의 연대가 결국 보수 재건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뭉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권 의원이 갑자기 급발진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가처분이 그렇게 인용됐는데 그럼 정상적이지 않지 정상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저를 공격하시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웬만하면 당내에 대해서는 그런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짓말로 저를 확 공격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꼭 제가 권 의원의 개인의 사과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많이 유포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 의원이 그렇게 급발진해서 저를 공격해 준 그 기회를 삼아서 거기 답을 좀 한 겁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잖아요. 권 의원 비롯해서 권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개엄 당일날 즉각 제가 이제 저지에 나섰잖아요. 의원들하고. 그게 잘못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깊은 뜻이 있었을 수 있고 그때는 이게 위헌위법인지 잘 몰랐을 때 아니냐. 그러니까 경솔했다. 이렇게 주장을 그때도 했고 이번에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국회를 제압하겠다는 포고령만 봐도 이건 누구라도 위헌위법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제압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놨는데 이게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하루 더 보고 나중에 알겠다? 대통령 쪽에 연락이 안 되니까 위헌위법인지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유혈사태로 갈 텐데요.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이 지금 계엄을 극복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건 계엄 극복 못합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또 자꾸 민주당이 저한테 공격하다 헌재에서 이제 민주당의 주장을 배척한 한국 총리가 무슨 공동정부를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주장으로 저를 공격하는데 이미 헌재에서 당정 협의를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거예요. 무슨 공동 운영을 해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한다고 제가 약속을 받아낸 상태였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결국은 약속을 어겼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총리 위주로 국정 운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담화를 한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했던 것이고 그거 가지고 저렇게 민주당 측을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은 뭐냐면 이건 본인이 권영세 의원이 한덕수 새벽 날치기 그걸 주도했으니까 본인이 찔려서 이러시는 거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즈음에 제가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1시간 동안 한덕수 총리를 뭐 폭언하고 비난했다 이런 거짓말 네. 하시거든요. 저는 그때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 드린 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전화를 했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한테 강력하게 이러시면 안 된다. 경선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반칙하고 오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 그렇지 않았었고요. 당시에 오히려 한덕수 총리 측의 인사가 저한테 이런 걸 전해왔어요. 네. 오히려 제가 후보가 되면 네. 한덕수 총리는 저쪽으로 이제 단열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너무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요청이 있었어요. 뭐 저는 듣고 말았죠. 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께서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좀 도와달라는 그 이후죠. 메시지가 이후에. 왔길래 저는 이렇게 명분 없는 행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 말로써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맞는 것이었죠. 만약에 그때 권영세 지금 의원들 등이 했듯이 한덕수 총리를 추대해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후보가 돼서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20몇 년이 나온 상황에서요. 정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몰리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지금 이게 극복해야 될 단계잖아요. 근데 극복은 자꾸 책임 전가하려고 드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제 저를 공격하기 위한 건데 총선이 뭐 저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잊으시는 게 3월에 이종섭, 황상무, 대파, R&D, 의대 사건 사태 나기 전까지는 우리 170석까지 보는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처음에 80석 됐다가 우리 분위기 좋아졌다가 이 상황이 나오고서 네. 이제 어려워졌고 마지막에 개헌선까지도 따이는 상황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부산에서 대역전승을 해서 부산 전석을 우리가 받아내서 107석이나마 받은 거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뭐 총선의 책임까지도 그냥 모두가 다 뭐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요. 게다가 그때 권영세 의원도 지역구에서 신승을 하셨는데 네. 그거 하면서 저보고 와서 지원해달라고 정말 떼쓰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게 제가 진짜 거기서 무슨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위를 제대로 안 맞춰서 충돌이 돼서 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마이너스였다면 본인이 저를 그렇게 불렀을 리가 없죠. 저는 기억을 왜곡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왔는데 기억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계엄과 탄핵, 이 비극의 강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방향이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저를 그렇게 만약 그런다면 김용태 의원도 지금 당권파가 제명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시장 가는 거 같이 가는 것도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하고 저는 걱정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도혁 지도부는 김용태 의원 제명하려고 될 것 같은데요. 현실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결국은 보수 재건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네. 앞장서서 나설 때지 관망하고 회피할 때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영 감사합니다.